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5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제가 이 나이가 먹도록 인복이 있다는 말을 많이도 듣기도 했지만 반대로 인복이 없다라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인복이 많은 것도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보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달리 보였을 뿐이었죠. 사람이란 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 자신이 착하다고 하는 사람치고 착한 사람은 한 명도 없고요. 오히려 묵묵히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 많은 법이죠. 제 남편도 그랬습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착한 사람인 줄 착각하고 사는 이중인격자입니다. 그뿐입니까? 그 핏줄이라는 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남편과 시아버지 그리고 신이들도 다 겉만 빤지르르하게 포장만 할 뿐이지 더하면 더했지 남들보다 못하지 않는 양면성을 가진 인간들입니다. 자기네들이 세상에 둘도 없이 제일 깨끗한 척하며 남들 도마 위에 올려놓고 하는 말들을 보면 기가 막힐 때가 많았지만 모른 체하고 넘어갈 때가 많았었죠. 저에게는 자주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던 큰언니가 오랜 토병 생활을 마치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큰언니는 자식을 못 낳은 탓에 지금의 형부와 재혼을 했었는데 사별한 전처 소생의 아들과 딸을 자식처럼 키워왔어요. 얼마나 친자식처럼 애정을 갖고 키웠는지 34살의 전처 소생 아들이 그 긴 투병 기간에도 큰언니를 정성껏 간호하며 보살폈고 장례 기간에도 참 애틋하더라고요. 큰언니 임종이 임박해져서 제가 거의 한 달 동안을 큰언니 호스피스 병동에 살다시피 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친정 식구들이 모두 다 그랬었죠. 다른 두 형부도 두 언니들과 함께 병실에 매일이다시피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딱 한 번만 왔어요. 그것도 타고 갈 차가 없다는 이유로 데리러 오라고 핑계를 대서 억지로 오게 했던 겁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는 것이 괴롭다나 어쩐다나 하면서 초딩 같은 생각만 하는 것을 제가 어거지로 오게 했던 거예요. 남편에게는 처갓집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던 겁니다. 다른 형부들은 언니랑 함께 휴일에도 빼놓지 않고 왔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개망나니 같은 남편을 저희 친정엄마는 사위들 중에서도 그나마 마음에 들어 하셨다니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아마도 전체를 다 보지 못하시고 포장된 극히 일부분만 보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큰언니가 하늘나라로 갔을 때에도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유를 물었더니 그러더라고요. 이제 다 끝났는데 뭐하러 거길 가니? 큰 처형이 낳은 자식도 아니고 이젠 끝인 거 아니야? 가려면 너 혼자 나가지 그래? 내가 갈 이유가 없는 것 같다. 너도 가기 싫으면 가지 마. 별로 가깝게 지내지도 않았다면서 형제라고 무조건 가야 되는 법이 있니? 기가 막혀서 제가 그랬습니다. 뭐? 너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고 있어? 가깝게 지내지 않았으면 큰언니가 내 형제가 아니란 말이야? 너는 어떻게 내 언니한테 그딴 식으로 말하니? 넌 인간도 아니다. 사람이 도리도 모르니 넌 인간도 아니야. 기가 막혔고 우리 친정집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저딴 식으로 말하나 싶어 두고 보자 했었죠. 장례식장에 가지를 못하면 형부들한테나 큰 형부한테 전화라도 하던지 그런 것 일절 없어서 제가 애를 먹었습니다. 거짓말로 둘러댔지만 다들 물어보곤 했어요. 도대체가 김서방 무슨 일 있냐고요. 연락도 없고 전화도 안 받는다고요. 남편은 적당히 핑계대기도 그러니까 아예 형부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참 기분이 더럽더라고요. 큰언니가 하늘나라로 간 것도 그런데 남편은 내 마음을 하나도 헤아리지도 않고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다니. 부조금도 달라고 했더니 그러더군요. 너 돈 많잖아. 왜 네 집에 쓸 돈을 나한테 달라고 해? 네 집 일은 네가 알아서 해. 제가 회사를 퇴직하고 퇴직금이 많이 있을 거 아니냐는 뜻이었어요. 아예 저희 친정일에는 손을 떼겠다는 말투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었죠. 그래? 이젠 내가 퇴직해서 더 빨아먹을 게 없으니까 손절하겠다는 거지? 네가 그러고도 천벌을 안 받는지 내 두 눈으로 똑바로 지켜볼게. 두고 보자. 라고 말했었죠. 식구들만 모여서 하는 초초란 장례장 안이 쓸쓸하더라고요. 이틀 밤을 꼬박 새고 집에 오니 몸이 천근만근이라 잠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날은 명절 전날이었어요. 집에 온 시각이 꽤 늦은 시각이라서 밤이 늦은 시각이 되어서야 남편이 깨우는 소리에 일어났습니다. 빨리 일어나지 않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버지 집에 형수랑 미숙이가 와서 음식을 다 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만 안 왔어. 짜증나게 깨우는 소리에 제가 그랬어요. 무슨 상관이니? 네 집 일은 네가 해라. 내 집 일은 나보고 하라며? 진상이 따로 없네. 그런데 갑자기 제 휴대폰으로 시아버지 전화가 와서 받았어요. 너는 지금 뭐하냐? 네 형님과 미숙이가 와서 계속 고생하면서 음식 장만하고 있는데 아직 이까지 안 오고 뭐하냔 말이다. 시아버지의 갑작스런 호통에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시누이의 씨부렁거리는 소리까지 오버랩되면서 지금 어떤 분위기에서 전화를 했는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딱 봐도 못된 며느리가 명절이 코앞인데도 오지 않고 있다고 서로 떠들면서 난리를 치고 있다가 분명히 시누이가 그랬을 거네요. 아버지가 어른으로서 따끔하게 한마디 하세요. 잘해주니까 맨날 저렇게 시집을 알길 우습게 알고 오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오지 않는 아들이나 오빠를 탓하지는 않고 옳게나 며느리를 족을 치려고 하다니 참 시자들 족속은 이상한 족속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아버님께 그랬습니다. 아버님, 제가 안 가면 아버님은 굶어 돌아가신가요? 형님도 있고 아가씨도 있다면서 제가 없으면 안 되냐고요. 뭐야? 이런 말한 꼬락서냐고는? 오기 싫으면 네 집 식구들 다 오지 마라 라고 하시고는 뚝 끊어버리셨습니다. 엄청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잠도 덜 깬 상태에서 기분도 별로 역 같은데 거기다 대고 내일 명절인데 우리 식구만 오지 않았다고 왜 아들을 놔두고 며느리만 잡냐고요. 그래서 다시 아버님한테로 전화를 걸었더니 안 받으셔서 형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첫마디가 더 어이가 없었네요. 자네 오지도 않고 왜 전화질인가? 평소 같으면 저에게 감히 이런 표현을 쓰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전화질이란 표현을 쓴 것 보니 엄청 저를 오지 않는다고 씹어대고 있던 모양이었어요. 전화질요? 형님, 나 모른 새에 무슨 일 있었어요? 생전에 나한테 전화도 잘 하시지도 않던 아버님이 내가 오지도 않는다고 타박하시면서 전화를 하시지를 않나. 형님은 나한테 퉁명스럽게 굴지를 않나.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말해보세요. 무슨 일이긴 무슨 일일까? 자네 때문에 집안이 시끄럽네. 얼른 오기나 하게. 그 말에 저는 완전히 뚜껑이 열렸습니다. 저 때문에 시끄럽다고요? 왜요? 왜 시끄럽다는 거예요? 명절인데 음식 준비를 하지 않아서요? 내가 지금 우리 큰언니 장례식장에 있다 왔는데 그놈의 명절 음식이 그렇게도 중요해요? 그랬더니 금시초문이다는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뭐? 큰언니 장례식? 형님은 얼척이 없다는 듯이 저에게 되려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큰언니 장례식이면 말을 해야 할 거 아닌가?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어. 그래서 제가 아버님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좋다고 시아버지를 바꾸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누이한테 큰언니 장례를 치르느라 못 왔다고 한다고 하면서 씨부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버님이 전화를 받으시면서 그러시네요. 그래, 할 말 있으면 해라. 제가 가고 안 가고가 그렇게 중요하세요? 저 이틀 밤을 장례를 치르느라 꼬박날을 새고 겨우 2-3시간 잔 며느리에게 명절 음식하러 오지 않는다고 난리세요? 아무 말도 못하고 듣고만 있길래 그랬습니다. 그래요. 제가 지금 당장 가서 엎어버릴 테니까 기다리세요. 라고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제가 푸르르 화를 내면서 옷을 갈아입고 가려고 하니까 무섭다면서 자기는 명절 새러 아버지 집에는 가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런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이래저래 스트레스를 받은 것을 애들이 없는 틈을 타서 확 풀어버리자고 하면서 작정하고 제대로 엎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친정 부모님보다도 혼자 계신 시아버지를 잘 극진히 대해드렸었는데 딱 한 번 명절 전날에 일찍 오지 않았다고 저 난리를 치다니. 그동안 교양 있고 고상하고 우아한 며느리 이미지를 확 벗어버리자고 하면서 시아버지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형님이 문을 열어주는데 시아버지가 아까 했었던 거와는 다르게 왔냐? 라고 하시면서 사뭇 부드럽게 저를 맞이하시더라고요. 형님과 시누이는 그 오밤중까지도 무슨 큰 잔치를 벌이려는지 식구도 적은데 생선을 굽네 어쩌네 지랄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 그게
신우의 시자짓을 하느라고 괜히 잔치 음식을 차리라고 일판을 벌이는 농간인데 그걸 또 편성해서 형님은 멍청하게 놀아나고 있었고요. 제가 그렇게 음식을 남겨서 버리게 되면 벌 받으니까 어지간히 간소하게 하자고 해도 저렇게 제가 없기만 하면 자기가 다 하지도 않을 거면서 일판을 버리더라고요. 정신병자가 따로 없었죠. 늘 외롭고 헛헛하다면서 시댁에서도 미움을 받아서 가지 못하는 주제라서 그 쓸쓸한 마음을 늘어지게 잔치 분위기를 내고 올케들을 일을 시켜 먹어야 채워지니 말입니다. 형님과 신우이는 눈도 못 마주치고 음식 준비를 하는 양 여념이 없는 모양새로 떨고 있었어요. 시아버지도 제가 서슬퍼런 모습으로 두 눈을 부릅뜨고 거실을 휑하니 둘러보고 있으니까 눈치를 보고 계셨고요. 그러다가 주방을 삥 둘러보니 그 많은 음식이 늘어져 있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도대체 이게 다 뭐예요? 이걸 누가 먹는다고 이 시간까지 냄새 풍기면서 하고 있냐고요? 그랬더니 형님이 빈정거리듯이 그러더라고요. 감히 큰 소리 친다 이거죠. 누가 먹긴 우리가 먹지. 그래요? 그럼 형님이나 여기 먹을 사람이 나서서 자기가 먹을 것을 알아서 장만하면 되는 거지. 왜 오라 말을 하세요? 지금 잔치예요? 나 잔치할 기분이 아닌데 누구 좋으라고 이 법석을 떱니까? 아버님이 그러셨잖아요. 맨날 음식을 많이 해서 남기니까 싫다고요. 그런데 이것 좀 보세요. 이거 뭐 하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자는 시간까지 명절 음식을 하라고 며느리를 부르셔야겠어요? 그랬더니 신우이가 조그만한 소리로 그러네요. 언니 왜 말을 안 해? 그럼 우리도 갔을 거다닌가? 뭐? 말을 안 해? 개 뺐다고 같은 자네 오빠도 장례장에 오지 않았는데 내가 확성기다 대고 친정 큰언니가 죽었으니 빨리 부조금 들고 오세요 라고 나팔을 불었어야 했나? 그랬더니 끽소리도 못하고 있는 앞에다가 대고 한참 동안 배운 데도 없고 이기적인 남편의 욕을 있는 대로 한 바가지씩 퍼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놓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집 일은 네가 하고 내 집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네 집 일이나 신경 쓰라고 했으니까요. 저도 그 말 그대로 할 테니까 두고 보겠어요. 제가 그동안 이 집 구석의 며느리라서 애들 보기도 그렇고 해서 할 도리는 다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젠 얄짤 없으니 나 건드리기만 해봐요. 누구든 가만두진 않겠어요. 틀린 말은 하나도 하지 않았으니 반박도 못하고 고스란히 듣고만 있더라고요. 딸이 걱정이 되어서 달려온 탓에 제가 그만 멈췄더니 시아버지가 제 딸이 구세주있냐 엄청 반기셨었죠. 그들은 형님이나 신우이나 시아버지나 제 앞에서 끽소리도 못하고 말조심을 하고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지 한 달 만에 시아버님이 병원에 가셨다가 석 달 동안을 입원하시다가 돌연히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건강하셨는데 사람 일은 내일 일은 알 수 없다더니 맞는 말이었어요. 늘상 시아버지가 병원에 가실 일이 있으면 신우이가 저에게 연락을 했었는데 저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남편에게만 하더라고요. 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중환자실에서 마지막으로 시아버님을 뵙고 그 전에 몇 번 찾아가서 다리 주물러 드린 것 외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신우이 둘과 남편이 매일처럼 병실을 지켰어요. 병원비도 많이도 들었었는데 달란 소리도 하지 않더라고요. 염치가 없었던 거죠. 그래도 저는 시아버님의 장례식을 제가 나서서 다 치러드렸습니다. 남편의 형이었던 아주버니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나설 수밖에 없었죠. 남편이 거의 독박으로 시아버님의 병간호를 하느라 기진맥진한 상태라서 제가 도와준 겁니다. 그런 고마움 따위는 모를 게 당연했지만 돌아가신 시아버님은 잘 아실 거라 믿었어요. 대놓고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마지막 숨을 고르시면서 저를 바라보시는 눈이 뭔가를 말씀하시는 듯 보였거든요. 그런 직후에 곧바로 큰 신우이가 갑자기 골절상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백내장까지 와서 눈이 장님이 되었다고 했어요. 남편과 아가씨가 함께 큰 신우이 문병을 가자고 했는데 제가 그랬었죠. 네 집 일은 네가 알아서 한다며. 철판도 두껍네. 벌써 잊었어? 같이 가자고 난리를 쳤는데 가지 않았습니다. 제 말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이 신우이나 남편이나 형님도 저에게 뭐라 하지는 못했었죠. 그렇게 큰 신우이는 60대 중반에 대사증후군에 갑작스럽게 살이 찌고 뼈가 약해지더니 심지어 심장이 급속도로 나빠져서 돌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고
결코 남편의 누나였던 큰 시누이와도 가깝게 지내는 사이가 아니었거든요. 인정상으로도 애들 보기가 부끄러워서라도 가려고도 생각을 해보긴 했지만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큰 시누이는 큰언니와도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나이도 엇비슷했고 둘 다 자식이 없어서 이혼을 했었고 큰 시누이도 아주 늦은 나이에 장성한 아들과 딸이 주렁주렁한 호라비와 재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했던 말이 다시 선명히 떠올랐었죠. 남의 자식인데 죽으면 끝인데 뭐하러 가냐? 제가 그 말 그대로 되돌려 주었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직후에 남편이 어깨가 갑자기 굳는 바람에 병원을 들락거렸는데 제가 바쁜 관계로 병원에 데려다 주지 못했더니 시누이가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남편 병간호를 맡아서 하더니 디스크가 터졌다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신세가 되었는데 여동생과 오빠가 나란히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저는 제가 번 돈으로 먹고 사는 입장이고 어차피 남편 돈은 구경조차 못해본 처지라서 일하기 바빠서 내버려 뒀더니 자기 돈으로 알아서 간병인 들이고 치료를 잘 받더라고요. 그래도 아무도 저에게 간병을 부탁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한 번씩 이들과 함께 생색을 내며 문병을 다녀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내가 퇴직을 하자마자 더 뽕을 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손절했던 남편이 어떻게 잘 사나 두 눈을 크게 뜨고 잘 지켜볼 겁니다. 제가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들 천벌을 잘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따위 말도 안 되는 행동이나 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부메랑처럼 되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죠. 행여나 이번 생에서 천벌을 받지 않더라도 다음 생에서 받을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고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